안녕하세요, 구주스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반매립이에요. 반매립이 뭐냐면 스탠드는 매립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매립이 아니라 매립이 끝난 곳에서 이렇게 배관을 빼서 저희가 다시 실외기까지 그냥 일반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하는 방식, 그리고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구조가 좀 여기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꺼릴 만한 약간 그런 구조예요. 일단 실외기들 한번 달려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제나 저런 식으로 좀 위험하게 벽에 이제 앵글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다행히 들어가 봤더니 이 덱은 이제 그냥 아파트 난간 앵글에다가 걸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난간대 앵글에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제 안 하던 콘크리트 타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하면 되는지, 타공 작업이랑 뭐 딱히 또 하다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딱 보기에는 이제 작업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네, 이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배관을 빼는 작업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세탁기가 붙어 있어서 작업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2단으로 쌓여진 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냥 1단으로 쌓여 있을 때는 빼시고 하시면 돼요. 빼시고 하신 다음에 원래대로 넣어드리면 되는데 수평만 좀 잘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시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내가 치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시면 금방 하니까 한번 제 말대로 내가 치우고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저 안쪽에서 한번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살짝 찍어 놨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도시가스 배관에 뭐 이런 전기 코드도 있고 상당히 위치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자로 이쪽에서부터 재서 어디가 안전한지,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서 자로 재고, 그래서 표시를 꼭 하신 다음에 잘 뚫으셔야 돼요. 우리가 각을 뚫을 때도 이거는 집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배를 생각해서 약간만 내려주면 되고, 우리가 뚫을 때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뚫으면 저쪽 벽 안으로 그 끝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뚫으실 때는 좀 똑바로 해서 약간 아래쪽으로만 뚫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보면 이런 식의 방 안쪽에서는 가벽이나 뭐 석고보드 이런 재질들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통과를 했을 때, 지나고 나서 콘크리트를 만날 때, 타공할 때요, 조심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처음 만났을 때 파박 하고 튀면서 이 부분을 와장창 하고 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타공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사수들이 하는 요령을 잘 보고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무조건 그냥 뚫으려고 했다가는 벽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일단 타공 작업을, 시끄러운 작업을 먼저 저는 하는 편이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타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타공을 할 거예요. 조금 아까 전에 설명한 거는 이 덱의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에 대한 거고, 일반적인 타공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아를 비춰주시면, 제 코아는 이제 미러키 건데요, 뭐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저는 이전에는 국산 거 파란 거 그걸 한참 썼어요. 그거를 썼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없냐면 타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덜 걸리고 그런 정도 차이예요. 미러키 써보니까 저는 국산 거 쓰다가 이거 써서 그런지 이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타공을 하실 때 처음에 가장 이제 잘못하시는 게 힘을 너무 많이 쓰세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이 타공점이 흐트러지면 막 이렇게 코아가 돌아서 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것도 팔 힘으로. 근데 타공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길을 잡을 때는 보통의 코아를 보면 타격 모드랑
그냥 회전 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회전 모드에 놓으시고 회전을 시켜서 벽에 흠집을 내서 타공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이게 버텨줄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정도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타격 모드로 바꾸고 콘크리트를 타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해서 타격 모드로 타공을 하실 때, 특히 이런 어깨 위 타공 작업을 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최대한 내 몸이 편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놓고 내 몸에 체중을 실어서 살짝 이렇게 미는 거예요. 타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 고정을 하는, 회전을 고정시키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사실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저는 쓰는 게 익숙해서 쓰는 편이고요. 뭐 이렇게만 누르고 한 30분, 20분 타공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 손을 대고 이걸 눌러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서 위험하지 않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저번에 타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뽑을 때 잘 안 나오면 저희가 힘 조절로 회전을 시키면서 살짝 뽑을 수는 있는데, 이 코와 날 끝이 나와서까지 회전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거의 끝까지 빼놓고 회전을 멈춘 다음에 뽑아 주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에 뽑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서 또 서커보드라든지 이 벽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세게 팍 당기다 보면 몸이 뒤로 확 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타공 작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현관문을 닫고, 이런 나머지 문들도 닫고 해주세요. 시끄러우니까 또 이웃에서 분명히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럴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하시고요. 항상 돌을 뺄 수 있는 이 데드라이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돌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집 안쪽에 이제 가벽 쪽을 통과하면서 스티로폴이랑 이런 석고보드가 나왔어요. 이게 깊이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스티로폼층이 어느 정도 코와 날을 잡아주기 때문에 심하게 큰 회전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타격 모드로 바꾸고 좀 꾹 누르면서 위치를 바로 잡으면서 타공을 할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벽이었으니까 아마 크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타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콘크리트 층이 끝나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뭔가 훅 하고 쑥 들어간다거나, 뭔가 또 훅 하고, 아무튼 계속 민감하게 여러분 타공을 하면서는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안에도 이렇게 잘 보시고, 내가 코아를 처음에 잡은 각대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느낌들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면 일단 뽑고 그 안으로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춰가서 정말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선 그리고 PVC 관 같은 게 있으면 뭔가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건드렸을 때는 그것을 이제 수리할 필요가 없게 발견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상이 없을 만한 다른 부위에다가 타공을 하면 되는데, 이미 뚫었다면 그거는 뚫은 즉시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수리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해 놓은 다음에 타공을 해야 돼요. 그 다른 위치에다가. 일례로 전에 제가 알던 어떤 기사님이 우수관을 타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 우수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PVC 관이 있었는데 우수관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분이 그 우수관을 관통을 해서 배관을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하고 한 달 내에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때 여름 전이었고 장마철이 오면서 비가 많이 왔을 테니까 아랫집에 벽지고 뭐고 다 완전히 젖고 막 그래갖고 상당히 큰 돈이 이제 들어서 그 물어들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수관 같은 거 보통 잘못 뚫었을 때 업자들 불러서 수리를 하면은 보통 30에서 40만 원 정도 바로 수리가 돼요. 근데 밑에 집 벽지 해주고 뭐하고 하면은 금액이 틀려져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일하다가 이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자, 이제 제 느낌에는 어느 정도 타공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좀 조심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더 조심을 할 거고, 혹시라도 반대편에 제가 잘못 계산을 해서 저 도시가스 배관을 만날 수도 있고 도시가스 배관을 고정하기 위한 다른 핀들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힘으로 제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에어컨 기사님들이 직업병으로 이 어금니가 한참 하신 분들은 아플 수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런 타공 작업을 하면 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항상 릴렉스하고 몸은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안에 그 벽돌 찌끄레기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찌끄레기가 코아날 안에 끼게 돼 있어요.
코아날이 끼는 이유는 다양한데 먼지 흡입이 제대로 안 돼서 안에 있는 먼지가 잘 안 빨려 나올 때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한 각도로 쭉 나가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최대한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조금 뚫다가 멈추고 살짝 돌렸죠. 이게 제 느낌에는 타격 모드가 아니라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갖고 멈추고 돌리는 거예요. 코아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모드를 변경할 때는 회전이 확실하게 멈춘 다음에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 안에 벽돌 똥을 빼볼게요. 어떻게 빼는 건지. 이 벽돌 똥을 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툭툭 털면 나올 때는 상관없는데 껴서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대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도 여기를 잡고 절대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항상 눌려지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은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마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손잡이 부분 같은 데를 안전하게 잡으시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밀어주고 빼주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코아를 사용하는 작업 같은 건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겁을 먹고 하시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겁이 있고 과감한 거랑 겁이 없고 과감한 건 틀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건 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요 콘크리트 타공은 다 끝난 상태고 아마 반대편에 좀 찌끄레기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저희가 청소기로 치우면 되고요. 여기 한번 구멍 이제 봐보세요. 자, 구멍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아래쪽으로 경사가 지게끔 그렇게 타공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야 구배도 이상 없고 밖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생기지 않겠죠. 타공이 끝나면 뭐 빠르게는 아닌데 걸리적거리니까 타공을 했던 장비들은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치워주시는 거고요. 동선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밖으로 옮기면서 먼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벽에는 어차피 이제 벽걸이 뒷판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청소기는 치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벽걸이를 조인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배가 뭐 5m 이상 나와도 사실 그 왜 조인을 해서 저 구멍으로 배관 전체를 쑤시는 작업을 되게 안 좋아해요. 예, 지금 조인 하시는 분은 저희 보조기사님인데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시고 올해 혼자 독립해서 이제 일하실 건데, 사실 이 조인을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번 해보라고 보고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배관이 이제 여기서 최초로 나오죠? 나와서 이 밑으로 이제 예쁘게 잡아서 절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집 안쪽에서 넣으면은 배관이 지금 8m가 나가야 되는데, 네, 저기 구멍을 통과하는 길이가 7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바깥 베란다 쪽에서부터 이 아래 구멍으로 먼저 넣어서 일로 올리고 작업하는 게, 이거는 조금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혼자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티 브라켓이 없더라도 저렇게 뒤에 뭘 하나 껴놓고 해서 틈을 벌리고 작업을 하면, 네, 혼자서도 충분히 벽걸이 조인 작업이 쉽게 돼요. 특히 삼성 요 벽걸이는 뒤에 공간도 넓어서 그렇게 하기가 아주 좋아요. 일단 뭐 그냥 참고하시라는 정도고, 네, 왜 저렇게 불편하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벽걸이 이제 다 된 거고요. 배관은 뭐 하도 복잡해서 아주 예쁘게는 안 했어요. 여기 구석에 그냥 붙여갖고 물어서 절로 넣어줬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해서 밖에서 이 트랩 살짝 잡아서 실외기까지. 지금 좀 난장판인데 진공이 안 잡혀요. 이게 지금 저 수분이 너무 안에 많이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질소 두 번째 가압하고 10분 정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요번에 질소 빼고 이제 진공 잡으면 아마 거의 잡힐 것 같아요. 먼저 번에는 한 5토로 정도에서 안 내려가서 질소 투입한 거고, 지금 이제 2700토로 정도 보고 다시 질소 가압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 한 번 정도 더 해도 되고, 뭐 일단은 0.5토로 잡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0.5토로 무조건 잡고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타공을 위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작업들은 다 비슷해요. 평상시 하는 작업이고 하니까 딱히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이 넣지는 않았고, 타공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들 유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혹시라도 또 제가 나중에 잊은 것 같은 게 있으면 다음에 타공할 집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저번에 제가 이벤트 했었는데 그 홍제동 벽돌집 구독자님 연락 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그 시스템 그 분이랑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그 선배님은 뭐 사실 같은 업계 분이시고 또 제가 두 분을 이렇게 해서 추첨해서 뽑으면 아무래도 뭔가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고객님이신 홍제동 벽돌집 고객님 연락주세요. 제가 가서 타공하고 설치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집이고요. 아까 먼저 설치했던 고객님께서 이 고객님 댁이에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창문으로 통해서. 근데 요거를 철거해서 여기다가 타공을 하나 해서 이쁘게 빼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할 거고요. 타공을 그래서 한 번 더 할 건데 요번에는 저희 보조기사님이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보조기사님이 하는 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펌프 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펌프 다운 그 전에도 많이 보여는 드렸는데 펌프 다운 하기 전에 펌프 다운 하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제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랑 그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방식인데 그 전에는 제가 고압을 이렇게 잠근 다음에 그냥 끝까지 게이지가 떨어지면은 바로 저압도 잠그고 끝냈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고압을 다 잠가서 끝까지 다 들어왔으면 그 다시 고압을 풀었다가 잠갔다가 풀었다가 잠갔다가 요걸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이 배관 안에 있던 오일도 끝까지 다 몰린대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진짜 배관 안에서 한 방울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해보고 배관에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강제 기동을 시켜놨는데 실액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거든요. 게이지 압력 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고압은 안 잠근 상태예요. 왜냐하면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냉기가 좀 잘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 청소 상태가 좀 안 좋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에 보시면 저번에 왜 냄새가 나는 이유 영상 보셨나요? 이렇게 살짝이 아니라 안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보이는 상태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이 안 비쳐서 안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안에 자, 저게 열리면 안쪽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더 깊이 안쪽을 각도가 보이게 이렇게 안에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일반인들이 이걸 청소를 하기가 힘들어요. 안에 상태 보셨잖아요. 이럴 때는 청소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이 제대로 된 압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발기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증발 불량일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압력은 가스 정상적으로 있는 것 같은 압력이고 냉기도 잘 나오는 상태니까 펌프 다운 한번 해볼게요. 고압을 먼저 잠그면 게이지 압력이 떨어지겠죠.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게이지를 물리는 거예요. 뭐 몇 초 이상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0까지 완전히 다 떨어지면 이번에는 살짝 풀렀다 잠갔다 풀렀다 잠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일까지 한번 다 회수를 해 볼게요. 마지막에 잘 안 내려가네요. 한번 풀렀다 잠갔다 해볼게요. 다시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다시 0까지 가면 다시 또 한 번
예, 이런 거 잠글 거고요. 예, 이제 끌 거예요. 예, 될 수 있으면 펌프 다운은 1분 30초 안에 끝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까지 다 안 내려간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칙 하고 빠질 거예요. 뭐 한 3, 4초 안에 다 빠질 정도니까요. 게이지 자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제 펌프 다운 다 됐고 기계도 껐으니까 그대로 철거를 해서 타공 작업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요. 예. 저 사이로, 창문 사이로 일단 다시 뺐다가 다시 넣기 위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감 테이프로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물호수가 긴데 물호수는 잘라버리고 밑에서 원래 있던 거는 끝내고 여기서 다시 물호수만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묶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빼서 벽걸이를 아예 내려놓고 타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치를 한번 보시면 지금 벽걸이 배관이 벽걸이 에어컨 옆에 있는 저쪽으로 잘 나가려면 코아지를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벽걸이를 내려놓고 작업할 거예요. 예. 내려놓고 코아지를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벽걸이 수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박은 게 아니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고. 예. 지금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기 요 라인이 벽걸이 배관이 나가는 라인인데 그럼 이대로 수평으로 여기다 딱 뚫는 게 아니라 살짝만 아래로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만 살짝 요 정도만 아래로 해서 배관을 내줘야 배관도 거의 일자로 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 구배가 잡히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여기는 뭐 2층 빌라 건물이라서요. 밖에 이렇게 보면 타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벽돌이고. 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풀어내고 물호수 쇠로 연결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마감을 다시 해줄 거예요. 예. 그래도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예. 배관을 재사용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이제 보조기사님이 타공하는 거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너무 낮아. 조금만 위로 올려봐. 그치? 야, 너 픽살이 나면 돼, 안 돼? 어?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이게 이렇게 벽에 처음 들어갈 때 지금 타격 모드를 안 썼는데도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면 예, 벽지가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타공을 이빨 꽉 깨물고 처음에 이 코와 날이 고정될 때까지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을 쓸 때도 요령이 이렇게 어느 한쪽 구석을 먼저 대서 거기에 확실하게 박히면 코아를 전체 날 면적이 닿도록 내려주는 거예요. 네. 네. 다시 잘해보세요.
구멍 안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진공 청소기로 좀 빨아들여서 먼지가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철근 같은 것들이 잘려나간 자국도 보이고. 예. 청소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배관을 저희가 집어 넣고 뺄 때 배관에 시멘트 먼지 같은 게 많이 묻고 또 바닥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할 때 밖에서 안으로 배관을 많이 넣어요. 특히 벽걸이는. 근데 이제 지금은 투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넣어야 되니까, 예, 둘이서 같이 작업하는 그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예. 이제 저희 둘이 같이 배관 냈고요. 예. 브로스 연결할 거예요. 브로스 연결해서 밖에서 쭉 잡아다니고, 이 안에는 저 마감 테이프로 다시 마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떠진 다음에 제일 밑에서 그 브로스 흔들리지 않게 쭉 잡아 매줘야 되겠죠. 배관은 지금 그냥 쭉쭉 뺐어요. 쭉쭉 빼서 저기서 잡아갖고 브로스 정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해서 연결하면 배관은 추가로 다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걸로 막아 놓은 건데, 아까 타공할 때도 오른쪽 저기 지금 이쪽 창문을 닫아 놓고 한 게, 타공이 끝나는 마지막에 시멘트 가루가 날리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닫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셨겠지만 타공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다리 위치 조절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작업을 할 때 내 몸이 편하고 힘을 잘 쓸 수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배관을 저 끝에를 저렇게 내려놨으니까, 아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오일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됐으면 저 끝에 이미 오일이 많이 묻어 있겠죠. 네, 이제 배관 모양을 잡아 놓고 제가 거기에 오일이 얼마나 묻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지금 풀어서 봤는데요, 진짜로 오일이 거의 안 느껴져요. 조금 뭐 배관 안에 제가 손가락 넣어보니까 미끄덩하긴 하는데, 배관 안이 이미 사용을 했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배관을 묶었던 그 풀러낸 마감 테이프인데, 여기 아까 구배가 좀 안 좋아서 응축수가 좀 남아 있었나봐요. 그러면서 바닥에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묻은 거 말고는, 예, 기름은 안 묻었어요. 자, 지금 물호수를 던졌는데, 자 보세요. 이럴 때는 배관 안쪽으로 해서 던져야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던져갖고 일단 자르고 여기서 다시 올려서 이 부분을 배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작업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신경 써서 하는 게 되게 뭐 좀, 예,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사실 일할 거를 두 번 일하게 되고,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면, 예, 여러분이 몸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게 문제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몸이 되게 많이 힘들고 짜증날 때, 여름에 바쁠 때 이걸 실수를 했는데 수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수정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누가 봐도 보면은, 아씨 왜 저렇게 했나, 예, 짜증을 낼 수도 있죠. 예. 그런 걸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진공 잡기 시작한 지 한 3분도 안 됐거든요.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전에 댁에서 제가 진공 잡는데 2시간 걸렸어요. 하도 안 떨어져가지고 질소를 3번 넣어갖고 다시 10분씩 기다렸다가 진공 잡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2시간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가, 펌프 다운이 제대로 돼서 증발기 안에도 오일이 별로 남지 않으면 확실히 빠르게 진공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철거한 거를 설치할 때는 진공 잡는 시간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빨리 잡히네. 벌써 1초로에요. 네. 이 정도면 뭐 한 20분 정도 쭉 잡아주면 요 지금 저 앞쪽에서 나오는 진공도니까요. 한 그래도 0.2토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뒷단까지 다 해서 한 0.5토로 정도 진공 잡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쓰는 장비로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정도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랑 똑같은 장비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 정도 시간 안에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지금 고진공호수랑 코어 탈착 다 했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에어컨 설치는 이렇게 해서 타공도 2방 해봤고 벽걸이 에어컨 1대 하고 이전에는 트윈원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게 설치하시는 게 고객님들 마음에도 분명히 마음에 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 설치비에 진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진공을 좀 빡세게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기사님들이 진공을 잡는지 안 잡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잖아요. 네. 저는 그냥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편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스는 여기 마지막으로 타이 해줬고, 제일 밑에는 제가 이제 무선 한마 그런 건 없어서 이렇게 마지막에만 실리콘으로 좀 붙여놨어요. 예. 자, 오늘 이제 벽걸이 에어컨 한 대랑 트윈원 한 대 한 조 해갖고 3대 설치하는데 지금 일 끝나고 저희 사무실로 가는 시간이 5시 50분이에요. 첫 집에 저희가 10시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뭐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마지막에 물호수랑 이거 어떻게 했는지 밖에서 찍었는데 그거 하면서 네, 옛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깃집에서 나와서 퇴근하다가 아씨 오늘 설치한 첫 번째 집에서 물호수를 밑으로 던져놓고 정리를 안 하고 와서 다시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되게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여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시 가서 다시 해놓고 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할 때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천천히 다 완료를 하시고 나오세요. 확인하시고. 저 전화를 받아야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